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자녀들의 공통된 후회 6가지.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결정은 단순히 집에서 모시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내리는 선택이 아니다. 많은 자녀들은 처음에는 안도와 기대를 느낀다. 전문가들이 돌봐주고 24시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후회가 찾아온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 한 가족의 후회이면서도 수많은 자녀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실이다.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선택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처음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다. 안도감과 기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 선택이 맞을까? 부모가 행복할까? 혹시 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많은 자녀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요양원의 상담사들은 항상 친절하고 잘 관리되는 시설을 보여주며 보호자에게 안심을 권한다. 어르신들 모두 가족처럼 모십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조치합니다. 여긴 다들 오래 계세요. 추가 비용은 거의 없어요. 어르신 성격에 잘 맞을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다 만족하세요. 처음 들으면 마음이 놓이는 말들이지만 이 말들은 때로 현실과 다를 수 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각각의 말 뒤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입소 후 자녀들은 깨닫게 된다. 상담실에서의 안심과 실제 부모의 하루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말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선택과 기록,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 이 책과 영상 시리즈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6가지 후회를 풀어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후회는 단순한 아차가 아니다. 부모의 존엄, 하루의 만족, 자녀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과 불안까지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현실이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보면 보호자로서 미리 준비하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말에 속지 않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이제 우리가 듣고 믿고 싶은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확인해보자. 1. 소통 부족, 마음이 닿지 않은 거리. 후회가 시작되는 지점. 입소 첫날, 그는 부모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불안을 읽으려 했지만 상담실에서 들었던 친절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르신들 모두 가족처럼 모십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조치합니다. 보호자분들이 다 만족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부모를 맡기면서 느끼는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입소 후 현실은 달랐다. 짧은 안부 전화, 몇 번의 면회로는 부모의 마음 깊숙한 곳을 알 수 없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짧게 끊기는 부모의 대답이 자꾸만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뭐 재미있는 일은 없으셨어요? 답은 항상 짧았다. 괜찮아요. 그냥 지냈어요. 그는 안도감과 동시에 서서히 무력감을 느꼈다. 부모의 하루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말 한마디로 만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며칠이 지나면서 전화보다 면회가 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았다. 부모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이다. 그는 후회했다.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오래 대화를 나누고 작은 변화라도 기록할 걸.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자신의 직장, 가정, 일상, 그리고 부모를 직접 돌볼 수 없는 현실이 그를 반복적으로 지체시켰다. 후회는 처음부터 시작되었다. 소통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마음이 닿지 않는 거리 속에서 자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후 그는 배웠다. 짧고 형식적인 안부는 충분하지 않다. 부모가 표현하는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몸짓, 표정, 변화까지 관찰해야 한다. 마음의 거리도 기록해야 한다. 소통 부족은 단순히 말이 오가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하루와 존엄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후회는 이미 시작된다. 부모의 일상과 습관 무시. 작은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는 부모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낼지 상상하며 상담실을 나섰다. 상담사들은 시설의 장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했고 부모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거라는 말에 마음 한편이 놓였다.
어르신 성격에 잘 맞을 거예요. 여기선 다들 오래 계세요. 그 말을 믿고 싶었고 그 믿음이 부모를 맡기는 용기를 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곧 알게 되었다. 부모는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저녁에는 TV보다 가족과 대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즐겼다. 하지만 요양원은 정해진 시간표로 운영됐다. 아침 기상, 식사, 활동, 투약, 휴식, 취침 모두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부모가 좋아하던 작은 습관들은 점점 사라졌다. 그는 후회했다. 조금 더 부모의 생활 습관을 전달했어야 했다. 작은 요구라도 시설과 조율했어야 했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는 깨달았다. 요양원은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표준화된 일과에 맞춰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모의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만족도와 하루의 즐거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는 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부모는 저녁 시간에 혼자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이어졌다. 여기선 내 방식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 순간 그는 부모가 요양원에 적응했는지 여부보다 부모의 삶이 얼마나 존중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후회는 단순히 더 좋은 환경을 찾지 못했다가 아니다. 부모의 일상과 습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작은 요구도 전달하지 않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마음의 무게였다. 그는 결심했다. 부모의 하루를 기록하고 작은 습관도 존중받을 수 있게 요구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작은 습관 하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3. 부모의 감정과 외로움간과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입소한 지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부모의 하루가 단순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느꼈다. 요양원의 일정은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식사, 투약, 정해진 활동, 휴식, 취침.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부모는 점점 조용해졌다. TV 소리보다 주변 사람들의 소곤거림에 더 귀를 기울였고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혼자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전화나 면회에서 묻는 질문에도 부모의 답은 간단했다. 그냥 지냈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부모가 느끼는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부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선 말할 사람이 없구나. 그 말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24시간 안전하게 돌봐주고 프로그램과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후회했다. 조금 더 자주 면회하고 부모의 감정을 확인하고 작은 대화라도 끊기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부모의 하루를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다. 그는 깨달았다. 부모가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외로움은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중요하며 보호자가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 그 이후 그는 매일 짧더라도 전화를 하고 부모의 하루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리고 요양원 직원과도 협력하며 부모가 작은 말과 행동으로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소통 부족과 일상 무시는 부모의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외로움은 보호자의 후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절실하게 깨달았다. 4. 상담과 계약의 불충분한 확인 안심 속에 숨어있는 함정.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심한 그는 상담실에서 상담사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어르신들 모두 가족처럼 모십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조치합니다. 추가 비용은 거의 없어요. 보호자분들이 다 만족하세요.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놓였다. 부모를 맡기는 결정이 옳았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말과 달랐다. 입소 첫 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부모가 원하는 활동은 잘 반영되지 않았고 하루 일정은 부모의 습관과 맞지 않았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계약서에서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 그는 후회했다. 상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야 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다. 부모의 성향과 불편사항을 충분히 전달했어야 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상담과 계약에서의 안심은 단순히 말에 의한 안도감일 뿐 현실과 부모의 하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좋은 요양원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다 괜찮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한다. 어르신마다 맞는 점과 불편한 점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록하고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말로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확인과 기록,
그리고 투명한 약속이 핵심이다. 그는 결심했다. 다음 상담에서는 반드시 부모의 성격, 습관, 감정,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전달하고 모든 조건과 추가 비용을 문서로 확인할 것이다. 후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확인과 기록을 통해 다음 선택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배웠다. 5. 경제적 부담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무게.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후 그는 안도감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했다. 추가 비용은 거의 없어요. 상담 당시 들었던 이 말은 그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선택적인 간병 서비스, 특별활동 참여 비용,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추가 요금. 처음에는 소액처럼 느껴졌지만 누적되자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후회했다. 상담 시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다. 계약서의 작은 글자까지 꼼꼼히 읽어봤어야 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단순히 돈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마음의 무게가 함께 따라왔다. 부모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죄책감과 불안으로 이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경제적 계획이 부족하면 부모의 삶을 지키는 선택도 자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후회가 될 수 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하다. 상담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계산하며 예산과 현실을 솔직하게 조율하는 것. 경제적 부담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절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6. 자신의 감정 처리 실패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배려.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늘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처음엔 안도감이 컸다. 전문가들이 돌봐주고 부모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죄책감과 후회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부모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부모를 맡긴 선택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부모와의 관계, 자신의 일상,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안과 죄책감이 쌓일수록 부모와의 면회조차 부담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하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기록하며 작은 만족과 감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는 매일 부모에게 전화를 걸며 짧은 안부와 대화를 나누고 면회 시간에는 부모의 작은 행동과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다짐했다.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후회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자. 후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배웠다. 후회는 교훈이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부모와 자신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그제야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풀렸다. 부모를 요양원에 맡긴 선택은 후회와 동시에 성장과 배움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후회는 교훈, 준비는 사랑.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모든 과정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상담실에서 들었던 친절한 말들, 계약서의 작은 글자, 부모의 표정 하나하나,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차례대로 스쳐갔다. 처음에는 말과 안내만 믿고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말의 간극을 알게 되었다. 그 간극 속에서 부모의 외로움, 습관, 감정, 그리고 자신이 느낀 후회가 드러났다. 그는 깨달았다. 말이 아닌 행동과 기록, 약속이 아닌 확인이 부모와 자녀를 지킨다. 좋은 요양원은 단순히 친절한 말로 보호자를 안심시키지 않는다. 부모의 일상과 습관을 존중하고 감정을 살피며 문제 발생 시 기록하고 즉시 조치한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다짐했다. 부모와의 하루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습관과 선택까지 기록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자. 후회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준비와 확인, 관찰을 통해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날 이후 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말보다 행동을, 안심보다 확인을, 약속보다 기록을 중심으로 행동했다. 부모와 함께한 시간은 더 이상 불안과 죄책감의 연속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지켜준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담이 아니다. 모든 보호자와 자녀가 부모를 지키며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교훈이다.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부모와 자신 모두를 지킬 수 있다. 그는 이제 안다.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는 순간부터 진짜 책임은 행동과 마음의 준비라는 것을.